50대, 60대가 되면 이런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분명히 매일 걷고 있는데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힘듭니다. 하루에 10,000보 가까이 걷는데도 거울을 보면 얼굴이 푸석하고 어깨는 축 처지고 뱃살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무릎은 점점 불안하고 허벅지는 얇아지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 운동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몸이 늙어 보이지? 매일 걷는데도 왜 점점 기운이 없지? 이제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걸까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심장 건강에도 좋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걷고 있으니까 나는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핵심은 걷기가 아니라 걷기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함께 채우는 것입니다. 노화 연구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움직였느냐가 아닙니다. 근육을 지키고 있는가, 혈당이 안정적인가, 잠을 깊게 자는가, 균형 감각이 유지되고 있는가, 몸의 회복력이 남아 있는가. 바로 이런 것들이 50대 이후의 건강 수명과 눈에 보이는 노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매일 걷는데도 늙어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공통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습관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몸은 계속 지치고 얼굴은 계속 늙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일 걷지만 하체 근육을 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열심히 하면 다리 근육이 충분히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걷는 것과 근육을 키우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걷기는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는 허벅지 앞쪽, 엉덩이, 종아리, 골반 근육을 충분히 자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체 근육이 빠지면 몸 전체가 빨리 늙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체는 단순히 걷는 데만 쓰이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어설 때, 계단 오를 때, 몸의 균형을 잡을 때, 허리를 지탱할 때, 혈당을 처리할 때도 하체 근육이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과 근력이 건강 수명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칩니다. 나는 매일 1시간씩 걸어. 그런데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기는 힘듭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허벅지가 아니라 무릎으로 버팁니다. 걸을 때는 괜찮은데 앉았다 일어날 때는 힘이 듭니다. 이건 걷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체 근력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헬스장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의자 스쿼트부터 하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천천히 앉는 동작입니다. 하루에 10번씩 2세트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하는 겁니다.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깊게 앉지 말고 통증 없는 범위에서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많이 걷는 사람보다 걷기에 필요한 근육을 지키는 사람이 더 젊게 움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일 걷지만 강도가 너무 낮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걸으면 운동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시간보다 자극입니다. 물론 천천히 걷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속도, 같은 길, 같은 강도로만 걷다 보면 몸은 그 자극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숨도 차고 땀도 났는데 몇 달 지나면 그냥 산책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부터는 몸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심폐기능, 근육 자극, 혈당 조절을 위해서 가끔은 몸에 조금 더 힘든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뛰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이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빠르게 걷기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속도로 3분 걷고 조금 숨이 찰 정도로 1분 빠르게 걷는 겁니다. 다시 3분 천천히 걷고 다시 1분 빠르게 걷습니다. 이걸 몇 번만 반복해도 걷기의 질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때 편안하게 오래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화 연구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몸이 적당한 자극을 받고 그 자극에 적응하면서 더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까지 천천히 걷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운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늘 같은 속도라면 몸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가더라도 횡단보도 하나 정도의 거리만 조금 빠르게 걸어보면 다릅니다. 숨이 살짝 차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자극이 있어야 몸이 아직 내가 힘을 써야 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이번 주부터 걷는 시간 중 딱 5분만 빠르게 걸어보세요. 처음부터 30분 내내 빠르게 걸 필요 없습니다. 1분 빠르게, 3분 천천히. 이 정도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가슴 통증, 어지럼증, 심한 호흡 곤란이 있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매일 걷지만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를 막으려면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채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50대 이후에는 근육을 지킬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걷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몸에 근육을 만들 재료가 부족하면 하체는 계속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자주 보이는 식사 패턴이 있습니다. 아침은 커피와 빵, 점심은 밥 위주, 저녁은 속 편하게 죽이나 반찬 조금. 이렇게 먹으면 배는 부를 수 있지만 근육을 지킬 단백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많이 먹는데 왜 힘이 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 위주로 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빵, 국수는 에너지는 줄 수 있지만 근육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재료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식사마다 단백질을 나누어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조금씩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에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 살코기, 닭고기, 그릭 요거트 같은 단백질 식품을 조금 더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걷기는 몸에 신호를 주는 것이고 단백질은 몸을 회복시키는 재료입니다. 신호만 주고 재료를 넣지 않으면 몸은 바뀌기 어렵습니다. 특히 얼굴이 푸석하고 팔과 다리가 가늘어지고 엉덩이가 납작해지고 예전보다 자세가 무너진다면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 안쪽의 근육과 영양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매일 걷지만 균형과 관절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하면 균형 감각도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걷기와 균형 훈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걷기는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앞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옆으로 움직이고 방향을 바꾸고 계단을 내려가고 미끄러운 바닥에서 중심을 잡고 갑자기 몸을 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넘어짐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뼈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번 넘어지고 나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다시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칩니다. 나는 매일 걸으니까 균형은 괜찮겠지. 그런데 양말을 신을 때 한 발로 서기 어렵습니다.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길에서 살짝만 걸려도 몸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건 몸의 균형 시스템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화 연구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경과 근육의 연결입니다. 쉽게 말해, 뇌가 몸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입니다. 이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일부 약해질 수 있지만 훈련하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천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싱크대나 의자 옆에서 한 발 서기를 해보세요. 오른발 10초, 왼발 10초. 처음에는 살짝 잡고 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20초, 30초로 늘리면 됩니다. 또 하나는 옆으로 걷기입니다. 거실에서 오른쪽으로 5걸음, 왼쪽으로 5걸음. 이렇게만 해도 평소 걷기에서 잘 쓰지 않는 근육과 균형 감각을 깨울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고관절이 불편한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벽이나 의자를 잡고 안전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젊어 보이는 몸은 단순히 많이 걷는 몸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넘어지지 않는 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매일 걷지만 회복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열심히 하면서도 회복은 대충 넘깁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운동할 때 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때 몸이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걷기를 하고 하체 운동을 하고 빠르게 걷기를 해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저녁 늦게 먹고 스트레스를 계속 안고 있으면 몸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해도 피곤합니다. 다리가 무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얼굴은 붓고 눈 밑은 어둡고 피부는 칙칙해 보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더 해야 하나? 하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달라.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수면, 식사 시간, 스트레스가 노화 속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예전처럼 잠을 조금 자고도 버티는 몸이 아닙니다. 회복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만큼 회복을 챙겨야 합니다. 실천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가능하면 식사를 마칩니다. 늦은 식사는 속을 불편하게 하고 잠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 밝기를 줄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피합니다. 뇌가 계속 깨어 있으면 몸도 깊이 쉬기 어렵습니다. 셋째, 자기 전 5분만 다리를 풀어줍니다. 종아리를 가볍게 주무르고 허벅지 앞쪽을 손으로 쓸어주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이건 대단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걷기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몸을 쓰는 데서 끝납니다. 하지만 젊게 유지되는 사람은 몸을 쓰고 먹이고 쉬게 하고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 걸음걸이, 에너지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걷는데도 늙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 걷지만 하체 근육을 따로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걷지만 강도가 너무 낮습니다. 세 번째, 걷지만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네 번째, 걷지만 균형과 관절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걷지만 회복을 망치고 있습니다. 걷기는 좋은 습관입니다. 절대 나쁜 운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가난한으로 모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걷기는 기본입니다. 그 위에 하체 근력, 적당한 강도, 단백질, 균형 훈련, 깊은 회복이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단순히 오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젊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개인의 질환, 관절 상태, 심장 건강,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맞는 운동과 식사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질환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딱 하나만 해보세요. 매일 걷고 계신 분이라면 걷고 나서 의자 스쿼트 10번만 추가해보세요. 식사가 부실한 분이라면 아침에 달걀 하나만 더 해보세요. 잠이 얕은 분이라면 잠들기 1시간 전 휴대폰 밝기부터 줄여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몸에 새로운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쌓이면 6개월 뒤에 걸음걸이, 얼굴빛,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걷기 외에 어떤 습관을 함께하고 계신가요? 하체 운동인지, 단백질 챙기기인지, 수면 관리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 중 이번 주에 딱 하나 시작해 보고 싶은 습관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느린 노화 연구소는 앞으로도 50대 이후 건강 수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쉽고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